안녕하세요. 오디오 웹진 플레이지의 오디오 칼럼니스트 주기표입니다. 오늘은 리바이벌 오디오의 스프린트 시리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상 이제 아직까지는 신생 브랜드에 속하는 회사인데 우리나라에서의 그 데뷔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어느 브랜드나 첫 데뷔 작품을 가장 완성도 있게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내서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죠. 리바이벌 오디오에서는 아탈란테 5가 그런 데뷔작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탈란테 5가 처음 나왔을 때 신생 브랜드 치고는 제품이 좀 잘 나온 것 같다. 그런 이제 12인치 우퍼 유닛을 탑재를 하면서 박스 형태로 그런 비율로 나오는 스피커 자체가 요즘은 별로 없기 때문에 마침 잘 나왔다. 생각했던 것만큼 제품의 완성도라든지 상품성이라든지 음질에서 느껴지는 그런 매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괜찮은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업 오너가 유명 스피커 제작사에서 근무를 오랫동안 했었던 분이시다 보니까 뭔가 경쟁력 있는 제품을 너무 비싸게 내면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성공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모든 소비자가 12인치 대구경 우퍼 유닛을 탑재하고 있는 그런 박스형 형태의 스피커를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놓은 제품이 후속작으로 내놓은 제품이 스프린트 시리즈입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신생 업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또 분석을 좀 해봐야겠죠. 디자이너가 누구인가? 아니면은 유명한 엔지니어가 참여를 했는가? 설계를 누가 했는가? 일반적으로 이제 오너 엔지니어가 아닌 경우에 그냥 어딘가에서 투자를 받아가지고 흔한 엔지니어들이 경영자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제작을 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회사의 제품이 가질 수 있는 개성이라는 게 그렇게 뚜렷하지가 않은 경우가 많죠. 제품이 가질 수 있는 잠재력이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밋밋해지고 좀 흔해지고 평범해지고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리바이벌 오디오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개성적인 면이 있기는 있어요. 확실히 오너 엔지니어가 좀 다르긴 다르다. 이분은 유명 스피커 제작사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어요. 직접 본인이 엔지니어 출신이기도 하고요.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유닛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만 봤을 때 딱 떠오르는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이거 진짜 진심인데 다인오디오, PMC, ATC.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다니엘 이몽이라는 이 사장님께서 다인오디오에서 트위터를 제작하셨던 분입니다. 대표적인 경력이 그런 경우고요. 그러면 뭐 기술력에 있어서는 최고 수준으로 검증이 된 것이죠. 제가 생각하기에 확실히 오너 엔지니어가 제품을 설계를 하고 개발하는 회사는 다르긴 달라요. 기존 유명 스피커 제작사에 비해서 어떠한 차별점을 두고 제품을 개발을 하고 그래야만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엄청 고민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스프린트 시리즈도 마찬가지고 아탈란테 시리즈도 마찬가지고 리바이벌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다른 흔한 스피커 제작사 대비 제품의 완성도라든지 제품의 상품성이라든지 음질, 음색의 차별점 이런 점에 있어서 차별화를 시키는 데 있어서는 성공을 했다. 확실히 매력 포인트가 꽤 많이 다르다. 그게 분명합니다. 음질에 대한 설명, 성능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면서 단점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스피커가 쉬운 스피커는 아닙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톨보형 스피커보다 북실프 스피커가 다루기가 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어렵느냐? 저음 통제가 쉽지 않습니다. 저음이 좀 많아요. 북실프 스피커는 일반적으로 5.25인치가 표준입니다. 5.25인치나 6인치 정도가 표준이에요. 6인치가 넘어가는 순간 저음이 많아집니다. 근데 6인치끼리도 6인치가 다르고 6.5인치가 다르고요. 6.8인치가 또 달라요. 그런데 북실프 스피커 중에서 우퍼 유닛이 제일 큰 사이즈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피도 크고 그리고 기본적인 성향 자체가 리바이벌 오디오가 좀 깡마른 사운드, 이렇게 쪼여진 사운드, 좀 플랫하면서도 깔끔 단정한 사운드를 추구한다기보다는 제법 이렇게 호방하면서도 좋게 말하자면 좀 깊이 있는 사운드, 좀 진하면서도 풍요하면서도 깊이 있는 사운드를 추구하는 브랜드가 리바이벌 오디오예요. 그래서 중저음의 이런 포만감이라든지 중저음의 이렇게 깊이감, 중량감, 진득함, 풍요로움, 저음의 양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를 제대로
제어를 못한다거나 매칭을 잘 못하는 경우에는 좁은 공간에서 사용했을 때는 소리가 좀 답답해질 수는 있겠죠.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내가 뭐 세팅이라든지 매칭에 대해서 자신이 별로 없다, 그런 경우에는 요즘 올인원 앰프 중에 D클래스 방식의 앰프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D클래스 방식의 앰프는 원래가 중저음을 부스팅하지 않아요. 중저음을 많이 재생하지 않아요. 중저음을 깔끔 단정하게 재생하면서도 중저음의 양감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중고음을 좀 정확하면서도 또렷또렷하게 내주는 성향이 D클래스 방식의 앰프입니다. 그래서 D클래스 방식의 앰프를 매칭을 하면 그나마도 중저음이 깔끔 단정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조건 D클래스 방식하고 뭐 정석 매칭이다, 최상의 매칭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AB 클래스 방식의 앰프와 매칭을 하고 싶으실 때에는 충분한 만큼 내가 공간 확보가 되면서도 저음을 내가 통제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그런 경우에는 AB 클래스 방식의 앰프를 매칭을 하셔도 되고요. 실제로 제가 이 제품 리뷰를 했을 때에는 AB 클래스 방식으로 제품 테스트를 해서 대부분의 음악을 감상을 했습니다. 단점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렸으면 장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려야겠죠. 난이도가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은 그 어려움을 극복을 했을 때, 감내를 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결과치가 더 좋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약간 매칭과 세팅의 난이도가 조금 있는 대신에 추구하고 있는 음악성의 깊이나 중량감이나 그런 진중한 느낌에 있어서는 훨씬 더 비싼 가격대의 제품들이 추구하는 느낌을 갖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비슷한 가격대에 다른 대중적인 브랜드의 제품들보다 훨씬 더 럭셔리하네, 훨씬 더 고급스럽네, 그런 느낌을 단번에 받을 수가 있어요. 저렴한 가격대의 스피커의 경우에는 일단은 중량감 있는 저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저음의 양감을 많이 재생할 수는 있지만은 저음의 양감이 그냥 퍼대대하게 많은 것과 이 리바이벌 오디오가 추구하는 진하면서도 중량감 있는 저음은 다른 느낌인 거예요. 굳이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기 쉽게끔 타사 브랜드하고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다이노디오하고도 얼추 비슷한 느낌이 좀 있고요. ATC도 요즘 ATC보다는 옛날 ATC하고 얼추 좀 비슷한 느낌도 있고요. 좀 또 넓게 보자면 PMC하고도 약간 비슷한 느낌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이노디오 이보크 시리즈하고 만약에 비교를 한다면 다이노디오 이보크 시리즈에 비해서는 이 중고음의 느낌이 조금은 더 또랑또랑하면서도 깔끔하면서도 이렇게 이미징이 살짝 이렇게 모아져 있는 듯한 느낌이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음색이 진한 느낌은 다이노디오의 상당히 특출난 부분이고요. 이보크 20에서 살짝 풀어지는 정도. 스프린트 4 같은 경우에도 이 스피커가 저음이 많다고 하니까 스프린트 4 정도가 되면은 우리 집에서 사용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 저음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스피커의 무게를 보면은 저음 특성을 어느 정도 가늠하실 수가 있습니다. 부피 대비 무게가 많이 나가진 않아요. 20.6kg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스프린트 3를 이렇게 들었을 때는 부피 위에서 묵직하다 이런 느낌인데, 스프린트 4를 들었을 때는 의외로 가볍게 이렇게 들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동일한 7인치 사이즈의 우퍼 유닛이 2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중저음의 양감은 이미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 거죠. 부피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또 무겁게 만들어 버리면은 과도하게 저음이 묵직해지고 과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소리의 에너지가 좀 쉽게 빠져나갈 수 있게끔 덕트도 같은 것도 뒤에 크게 만들어 놨고, 그리고 이제 울림을 좀 경쾌하게 만들기 위해서 스피커를 부피 대비 가볍게 만들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로도 처음에는 스프린트 3만 먼저 테스트를 해보고 나서 스프린트 4를 테스트를 해보려고 했을 때 의외로 중저음의 느낌이 살랑살랑 나오면서도 중고음이 오히려 동일한 조건 내에서 스프린트 3보다 더 경쾌하게 나와버리는 게 아닌가. 그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은 오히려 그래서 제가 영상 시작 부분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동하기가, 다루기가 오히려 부피가 적은 스프린트 3가 더 어렵고, 스프린트 4는 보기보다는 다루기가 좀 더 쉬운 느낌이다,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디오 기기를 이제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음질의 질감이다, 음질의 깊이감이다, 그런 개념을 잘 모르실 수도 있죠. 초기에 오디오 기기를 처음 접하셨을 때는 아무래도 소리의 선명도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시고 연연하시게 되고 그런 경향이 강하죠. 이 소리의 선명도라는 것은요, 소리의 중량감이라든지 깊이감이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좀 거리감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희생하고 포기를 해도 소리의 선명도는 얼마든지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가 진하고 고급스럽게 되기 위해서는 소리의 밀도감이 어느 정도 있어줘야 되는 거고요.
좀 더 깊이감이 있으면서도 좀 더 진한 음악성을 누리기 위해서는 중저음이 당연히 어느 정도 동반이 되어줘야 되는데, 이 중저음이라는 게 단순히 퍼대대하게 그냥 양감만 많아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라는 게 그냥 살만 많다라고 해서 운동력이 좋아지고 살만 많다라고 해서 힘이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육이 있어줘야 되고, 근육이 있는 상태에서 유연성도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은 비슷한 가격대, 비슷한 부피의 스피커들 중에서 이 찰진 근육의 단단하면서 쫀득쫀득하면서도 찰진 근육의 느낌은 동급 최고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냥 중저음의 양감만 많은 게 아니라 적당히 쫀득쫀득하고, 적당히 통실통실하고, 적당히 진한 중저음의 밀도감과 그 골격감까지도 상당히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가벼운 음색의 소리를 내는 그런 스피커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사운드 자체가 좀 진중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질감이, 소위 말하는 흔하게 표현하는 질감이 풍부하고 진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그런 주의사항, 매칭법, 세팅법,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만 참조해서 세팅을 하고 매칭을 하신다라면은 상당히 독특하면서도 매력적인 느낌의 음악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스피커를 여러분들께서 누려보실 수가 있다. 그런데 그런 스피커가 요즘 가격까지도 좋다. 정말로 좋은 음질로 듣고 싶으시다면은 저음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라. 좁은 공간에서 사용하실 거라면은 아예 애초에 D클래스 방식의 앰프를 매칭하시는 게 더 유리하고 안전하실 수가 있다. 중저음이 깊이감 있고 이런 느낌을, 장점을 더 살리면서 사용을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공간 확보가 돼야 된다. 공진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 아시죠? 공진을 제어하기 위해서 진동을 억제하는 스파이크라든지 스탠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필수적으로 좀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 톨보형 스피커를 사용하실 때는 벽에서 좀 떼어주시는 게 좋겠다. 이런 점들을 좀 참조를 하셔가지고 세팅을 해서 사용하신다라면은 가격에 비해서 상당히 경쟁력 있는 음질, 가격에 비해서 상당히 고급진 음질을 들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제품의 가격이 100만 원 초반에서 100만 원 후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디오에 입문하시는 분들께서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요. 제품을 선택하실 때 아무래도 무조건 브랜드, 그리고 제품의 디자인, 색깔, 그런 부분들만 너무 따지지 마시고요. 진하면서도 깊이가 있는 차별화된 음악성, 그런 부분들을 누려보기 위해서 한 번쯤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아무래도 신생 브랜드라고 생각되어서 여러분들께서 접근 선택을 하시는데 조금 주저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해 보기로는 가격에 비해서 제품의 품질이나 음악 음질에 대해서는 확실히 추천드릴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오늘도 감사드립니다.